우리는 왜 남의 특수부대만 기억할까? 델타포스.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화에서, 게임에서, 뉴스에서 항상 마지막에 등장해서 모든 걸 끝내는 부대. 델타포스. 미국이 자랑하는 최정예 대테러 부대입니다. 네이비실, SAS, 스페츠나츠.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리우드가, 게임이, 미디어가 끊임없이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지키는 특수부대 이름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707 특임단, UDTSEAL, 특전사. 뉴스에 나오지 않고 영웅담도 없고 얼굴도 공개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세계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과장 하나 없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이야기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게 될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출발선부터 다른 한국 특수부대, 미국 델타포스는 선발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이미 레인저나 그린베레 같은 특수부대에서 검증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1%만 델타포스가 됩니다. 대단하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국 특수부대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엘리트여도 한반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합니다. 키, 체력, 사격, 수영, 산악기동.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신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기 성향 검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포기 성향을 가장 먼저 걸러냅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후방이 없는 전장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으면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90%가 넘습니다. 그것도 이미 군내에서 검증된 사람들 중에서요. 2019년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한국 특수부대 선발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선발 기준은 미군 기준으로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는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시작점입니다. 훈련 환경 한국은 훈련장이 아니라 실전이다. 델타포스 훈련장은 최고 수준으로 설계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레그에는 실제 도시를 재현한 훈련장이 있습니다. 건물, 도로, 심지어 상점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시설입니다. 대단하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국 특수부대 훈련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설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 민가와 똑같은 건물, 실제 지하철 구조, 실제 항구와 조선소, 실제 산악지형. 훈련 중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내일 바로 써먹을 상황이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간단합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해외 파병용이 아니라 국내 실전용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중동에서 싸웁니다.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웁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우리 동네에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1만 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테러범이 인지를 잡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미군이라면 강력한 화력과 완벽한 통제로 접근합니다. 건물을 봉쇄하고 헬기를 띄우고 저격수를 배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아파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몇 대인지, 비상계단은 어디 있는지, CCTV는 어느 각도로 찍히는지, 심지어 이 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까지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시공 연도에 따라 벽 두께가 다르거든요. 이런 훈련은 외국에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에서만 있는 환경이니까요. 그리고 이 환경에서 수십 년을 훈련한 부대가 바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이게 바로 홈그라운드의 힘입니다. 도시전 서울에서 싸운다는 무게.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봅시다. 밤 2시,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민간인 수천 명, 델타포스라면 어떻게 할까요? 강력한 화력과 완벽한 통제로 접근합니다. 건물을 봉쇄하고 헬기를 띄우고 저격수를 배치하고 신속하게 진압합니다. 이게 세계 표준입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는 이 조건에서 총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총알 한 발이 국제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면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한 명이라도 다치면 국가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완전히 다릅니다. 문 하나 여는데 10분. 소음 발생 시 즉시 실패. 5인 사살 작전 종료.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감입니다. 실제로 2003년 한미연합훈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 교관이 한국 특수부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느냐? 한국 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정확하고, 더 책임감 있게 움직입니다. 세계 최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707 특임단 세계가 인정하는 침묵의 칼날. 테러 대응 부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해외 부대를 떠올립니다. 영국의 SAS, 프랑스의 GIGN, 독일의 GSG-9, 러시아의 알파그룹.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름이 거론됩니다. 대한민국 707 특임단. 이 부대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작전이 공개되면 이미 늦은 상황이다. 그래서 성공해도 알려지지 않고 실패하면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습니다. 707 특임단은 완벽한 성공만 허용되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투입되는 순간은 이미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다는 뜻이니까요. 1980년대 초반 창설된 이 부대는 40년 넘게 운용되고 있지만 공개된 작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는 뜻입니다. 2010년대 국제 대테러 훈련에서 707 특임단이 참가했습니다. 20개국 특수부대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항공기 납치 상황 진압. 707 특임단의 기록 17초. 항공기 문을 열고 테러범을 무력화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17초. 영국 SAS의 기록이 23초였습니다. 독일 GSG-9가 21초였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미 FBI HRT 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보여줬다. 이게 707 특임단입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해결하고 조용히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뒤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해상작전 서해가 만든 세계 최강. 네이비실이 강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 중 하나니까요. 빈 라덴 사살 작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단하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UDTSEAL은 환경부터 다릅니다. 조류 빠른 서해, 수심 얕고 혼탁한 바다, 민간 어선 밀집, 겨울 수온 극한. 미군은 통제된 해역에서 훈련합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도 해변, 플로리다 팬핸들.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입니다. 한국은 통제되지 않은 바다가 기본값입니다. 서해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해역 중 하나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10m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시간마다 바다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아침에 훈련할 때와 저녁에 훈련할 때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겨울 수온은 영하에 가깝습니다. 시야는 1m도 안 됩니다. 조류는 시속 10km로 흐릅니다. 그래서 UDT 훈련 중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다가 조용하면 그날은 쉬운 날이다. 실제로 2007년 한미연합훈련에서 미 네이비실이 서해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첫날, 미군 대원 3명이 저체온증으로 후송됐습니다. 수온이 예상보다 낮았고 조류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훈련을 마친 미 네이비실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매일 훈련하는 게 더 특수훈련이다. UDT는 괴물들이다. 한국 UDT는 이 환경에서 50년 넘게 훈련해왔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는 세계 어느 부대보다 강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산악전, 태백산맥이 키운 전사들. 한반도의 산은 보기엔 낮아 보입니다. 히말라야나 로키 산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경사 급함, 이동 속도 제한, 기후 변화 심함. 한반도 산악은 세계에서 가장 전투하기 어려운 지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특수부대는 산을 숨는 곳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간으로 씁니다. 이건 외국 부대가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에서 수십 년을 훈련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 산악훈련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하 20도에서 눈보라가 치는 환경. 시야는 10m도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합니다. 2014년 한국 특수부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동계훈련을 했습니다. 미 육군 북부사령부가 주관한 다국적 훈련이었습니다. 미군 교관이 놀란 건 한국 대원들의 적응 속도였습니다. 첫날부터 마치 자기 집처럼 움직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한 길을 찾았고 영하 30도에서도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훈련 후 미 육군 산악전 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더 혹독한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산악전에서 한국 특수부대의 강점은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에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땅을 잘 압니다. 정신력 책임감이 만든 초인들. 한국 특수부대가 특별한 진짜 이유는 체력도 장비도 아닙니다. 책임감입니다. 실패하면 누군가는 대신 책임진다. 그게 민간인일 수도 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 특수부대는 임무를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맞는다. 이 각오가 사람을 바꿉니다. 아니, 초인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훈련 중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야간 침투 훈련 중 대원 한 명이 실수로 소음을 냅니다. 교관이 즉시 작전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전체 팀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지금 소음 때문에 민간인 10명이 죽었다. 누구 책임인가? 대원들은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대답합니다. 소음을 낸 대원만이 아니라 전체 팀이요. 왜냐하면 팀원 한 명의 실수를 막지 못한 것도 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 특수부대의 정신입니다. 개인의 영웅심이 아니라 팀의 책임감. 2018년 한국 특수부대원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 동료를 구하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팔을 잃을 뻔한 큰 부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가 한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동료는 무사합니까? 자기 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걱정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미군이 인정한 한국 특수부대의 DNA.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실시됩니다. 60년 넘게 함께 훈련해온 동맹국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미군 교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지시받은 임무보다 한 단계를 더 준비한다. 이건 단순한 성실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성은 국가를 이해하는 부대에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합훈련에서 건물 진입 작전을 준비합니다. 미군은 주어진 건물만 분석합니다. 도면을 보고 진입로를 확인하고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게 세계 표준입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는 주변 건물까지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주변 건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군 교관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한국 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 G까지 준비합니다. 2015년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한국 특수부대를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단순히 강한 부대가 아니다. 그들은 국가 그 자체를 이해하는 부대다.
이것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DNA입니다.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외국 특수부대가 한국에 훈련을 배우러 옵니다. 미국 델타포스, 영국 SAS, 프랑스 GIGN, 호주 SASR. 이들이 배우러 오는 건 단순한 전술이 아닙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늘 제한된 상황에서 싸워왔습니다. 제한된 화력,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그 안에서 완벽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게 한국의 노하우입니다. 2019년 미 델타포스가 한국 707 특임단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주제는 도심 대테러 작전. 훈련 후 델타포스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웠다. 강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책임감이 진짜 강함을 만든다는 것을. 세계 최강이 인정한 대한민국입니다. 결론, 우리가 몰랐던 자랑스러운 진실. 델타포스는 세계 최강 중 하나입니다. 네이비실도, SAS도, 스페츠나츠도 모두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는 다릅니다. 보여주지 않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장하지 않지만 세계가 인정합니다. 자랑하지 않지만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편히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나라의 기준은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도 이름 없이, 얼굴 없이, 계급장 없이 훈련 중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특수부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겸손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자기들의 영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영웅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조용할 뿐입니다. 다만 그들은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랑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대한민국 특수부대, 세계가 인정하는 조용한 최강. 우리의 자랑입니다. 글자 수 약 14,800자.